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10년째 지금 기업교육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강사가 될지도 몰랐고, 말도 잘 못해요, 하물며. 제 제일 친한 친구도 얘기를 해요. 네가 강사를 한다고? 너처럼 말 못하는 애가? 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어렸을 때 그냥 돈을 빨리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이 돈을 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직업군이 서비스 직군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로 LG 필립스 LCD사의 외국인 사장님 비서로 처음 취업을 하게 됐어요. LG 필립스 LCD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LG 디스플레이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서 외국인 사장님 비서로 인턴으로 들어갔는데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만족스러웠는데 올해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선 돈도 너무 작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여성이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이거 나이 들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족스러운 샐러리, 이 연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지금 서비스직의 정성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뭘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승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승무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죠.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그냥 비서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즐겁게 하니까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정직원으로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는데 계속 아쉬운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승무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외모도 가다듬고 또 스터디도 제가 자발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면접 훈련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도전을 했어요. 정말 운이 좋게 또 됐죠. 그래서 승무원이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서비스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고객 응대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승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조직 생활이었어요. 선배들하고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게 팀원들하고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했고 어, 그만두기는 창피하잖아요. 승무원 됐다라고 막 여기저기 다 떠벌렸는데 적응 못해서 그만뒀다라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끄럽게 그만두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온갖 처세술책이란 처세술책은 다 사살 읽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대하기 힘든 선배님들과 동료들과 친해지는 방법 혹은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하고 친해지게 되고 4년 반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직을 6년 반 정도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오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승무원도 조금 더 전문적이고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게 뭘까, 안정적인 직업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고민해서 떠오른 게 서비스 강사였어요. 근데 사실 서비스 강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가장 친한 언니가 승무원을 먼저 그만두고 현대자동차 CS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CS 강사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벌컥 그만두고 현대자동차 이제 CS 강사 면접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강의를 너무 못했던 거예요.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강사는 말을 좀 조리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너무 못하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근데 승무원도 그만뒀는데 어떡하나,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 CS 강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막 이렇게 취업 포털 사이트 보는데, 서비스 강사로 채용을 하는 곳은 대부분 1년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지 하면서 구인 사이트를 막 엄청나게 뒤진다 보니까 컨설팅 업체 파트너 강사로 일하는 게 있었고, 또 이제 무료 강연을 하는 강사가 있었어요. 보험사와 연계가 된 건데 이 무료 강의로 짧게는 10분에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 판매하는 브리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는 무료로 교육을 받고 저는 이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그러한 교육을 두 가지를 병행을 했어요.
우선 컨설팅사에서 파트너 강사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건요, 그 컨설팅 업체에서 수주한 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이렇게 파트너 강사를 투입시키는 건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에서 70%를 제외하고 강사비를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경력 없는 저는 초보 강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진짜 조금 받거나 아니면 못 받는 곳도 있었어요. 돈을 떼먹힌 거죠. 제가 그런 적도 많았는데, 그것도 60, 70%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기업에서 저한테 강의료를 보내주면 제가 그걸 다시 컨설팅 업체한테 주는 건데, 수수료를 막 70% 이렇게 떼더라고요. 아, 내가 강의한 건데. 근데 사실 강의도 되게 못했어요. 부끄럽죠. 그리고 보험사 그 브리핑 전에 강의를 하는 거는 단점이 뭐냐면, 전문적인 강의를 하기보다는 막 법정 의무교육이나 뭐 기획서 작성 기법이든 뭐 서비스든 예절이든 그냥 뭐든지 닥치는 대로 의뢰받으면 그냥 다 해야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정말 작은 교육비거나 아니면 뭐 떼어먹히는 게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오로지 진짜 강의 경력을 위해서 생활비는 퇴직금으로 쓰고, 뭐 들어오는 강의료는 뭐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로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버텼는데, 또 강의를 하는데 욕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따위로 교육을 할 거면서 바쁜 사람 불러놨냐 소리 지르면서 화내는 사람도 있었고, 뭐 강사 진짜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도 들었었고, 강사가 날라리 같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어가지고요, TV 특강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님들 있잖아요. 그 강사님들 보고 막 다 타이핑 해가지고 보고 따라서 해보고, 제가 강의하는 것도 디카, 그때 당시는 디카거든요. 삼각대 세워가지고 제 강의 제가 혼자서 해보고 막 계속 보고 반복해서 해보고 이렇게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깨달은 게요, 우선 강사는 강의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내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 된다. 다른 회사에 이렇게 연계돼서 하거나 그런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그때 제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브랜딩이 안 돼 있으면 계속 말도 안 되는 수수료에 떼이면서 이렇게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교육 경험을 쌓고 싶었고, 매일같이 구직 사이트를 막 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낸 곳이 서울시청 민원 서비스 담당자를 뽑는 것이었는데, 서비스 담당자로 들어갈 때는 시범 강의라는 걸 해요. 그때 당시 시범 강의 주제가 불만 고객 응대였어요. 근데 어찌나 떨리던지 뭐 달달달달달 또 말 못하는 박강사가 되어서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또 그렇게 전전긍긍 무료 강의라든지 파트너 강사로 해가지고 정말 소수의 강사료만 받고 진행을 하다가, 구직 사이트 매일매일 봤죠. 삼성전자 로지텍 연수원의 CS 강사 공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봉이 제가 비서할 때 그때 사회초년생 연봉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또 시범강의라는 또 그게 있잖아요, 면접이.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빔 프로젝트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무료 강의사를 활동을 하면서 했던 게, 강의 자료 없이 그냥 10분 떠드는 거. 이게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게 시범 강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놀란 거죠. 어떻게 이 PPT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당황하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좋게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CS 강사로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교육이라고 해서 막 8시간, 많게는 16시간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단계별, 뭐 프로세스별로, 그 다음에 뭐 사람별로 정말 많은 교육 기회가 계속 강의만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단기간에 정말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내가 배우고 익히는 거, 이거 그냥 나만 알지 말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알리자 라는 생각에 블로그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가 2011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CS 강사직은요, 계약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근무해봤자 2년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였는데, 삼성에서 있을 때 1년 정도 됐었나?
소속 도급업체가 바뀌는 거면서 더 마음이 막 불안해진 거예요. 아직 1년은 남긴 했는데 업체가 막 바뀌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또 다시 취업 포털 사이트를 막 뒤지는데 그때 떨어졌던 서울시청 자리가 또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죠. 제가 또 떨어진 거 다시 도전하는 게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다시 하자.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더 승산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에 도전을 했고, 다행히도 그때 당시 제가 1년 전에 도전을 했을 때 면접관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인데 확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인상이 깊으셨대요. 그래서 또 운이 좋게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조건도 훨씬 좋았어요. 정말 다양한 교육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교육을 해야만 하는 반면에 이 서울시에서는 내가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정말 많은 개발을 해서 시도도 많이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런 꾸준한 경험이 있었던 거라 진짜 좋았던 직장이었어요. 삼성이나 서울시청이나 사실 제가 가장 큰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된 거는 기회도 있었지만 사실 훌륭한 선배님들 덕분이었어요. 정말 좋은 이런 선배님들께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정말 아낌없이 본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저한테 다 쏟아주셨거든요. 지금도 정말 선배님들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아직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또 정말 서울시에서 좋았던 건요, 서울시에서 정부기관 최초로 악성민원 매뉴얼을 발간을 했고 악성 전문 교육을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새 제가 악성 전문 강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사회적 분위기하고는 사실 악성 교육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되게 됐고, 또 이제 그렇게 2년 계약이 끝났고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약직으로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무조건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곳을 찾아서 들어간 곳이 현대 아이파크몰이었어요. 감사하죠. 이제는 교육 경력이 제법 쌓인지라 선임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열심히 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열심히 성과를 냈죠. 진급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네, 성과를 냈는데 2014년도 12월 달에 저희 전 회사 부사장님께서 사회적 이슈를 갑자기 빵 터뜨립니다. 저희 전 회사는 대한항공으로, 대한항공 부사장님께서 땅콩 해양 사건이라는 큰 이슈를 빵빵 터뜨려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악성, 갑질, 블랙 컨슈머 뭐 이런 이슈들과 키워드들이 급부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악성이나 블랙 컨슈머를 검색을 하면 다 제가 나왔어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악성 전문 강사로 활동했던 그 이력들이, 보도 자료들이 쭉 나왔었거든요. 갑자기 외부 강의 요청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계속 블로그를 하고 있었던지라 그 자료를 찾으면 다 제 자료가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또 교육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 거절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끊는 냄비 같잖아요. 그래서 확 일어났다가 확 식어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 저잖아요. 그래서 다 거절을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 이게 계속 강의 요청이 식어야 되는데 안 식더라고요. 계속 1년이 지나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진급을 하더라도 뭐 그의 3배에 달하는 그런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가자, 언젠가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해야 됐었으니까 이 니즈가 있을 때 나가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진짜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WIP 교육 컨설팅이라는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블로그도 더욱 막 활발하게 했고, 또 절대적으로 기업에 혹은 관공서 다이렉트 교육만 잡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컨설팅사의 수수료를 떼주지 않고 또 강의료를 깎아주지 않겠다. 강사료 깎는 건 쉬운데 높이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안 깎아요. 그리고 교육 강사를 하다 보니까 강사료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더라고요. 뭐 지금 상황이 아쉬워서 강사료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나의 가치를 높이자라고 해서 아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못하는 강의 컨텐츠가 없었어요. 막 요청 오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미지 메이킹이든 보고서 작성 기법이든 그냥 닥치는 대로 요청이 오면 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정말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만 의뢰를 받고 있어요. 내 브랜드를 만들면서 다짐한 게 있거든요. 슈퍼 의리되자. 절대 돈이나 교육 기회로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겠다 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100% 다이렉트 교육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 업체를 끼고 거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중간 업체를 낀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다이렉트를 하는 것이 제 목표였고, 그렇게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택 강의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강의 의뢰를 한다라고 해서 모든 강의를 또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갑질을 하는 기업교육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런 담당자나 뭐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신뢰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거나 이런 기업들의 강의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끊임없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영업은요, 강의 질을 높여서 입소문을 내는 것이 좋은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한 강사가 아무리 날고기는 강의력이 있고 또 지식을 겸비했다라고 해도 절대 현장에 있는 분들을 뛰어넘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막 가르치려 들거나, 저는 교수가 아니잖아요. 절대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같이 나누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이나 대안들을 좀 제시를 해주면서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는 이런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업 교육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와!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은 경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경력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또 경력이 오래됐다라고 해서 우수하다라고 절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야지 라고 항상 매일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하고 있어요. 또 제가 만약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않았다면, 또 여러 번 낙오되고 실패하지 않았다면, 또 제가 막 상처받고 아프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수없이 많은 실패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뭐 부정적 피드백도 있을 거고, 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덜 아프고 덜 헤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노력하는 박강사가 돼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저는 슈퍼 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을 받고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좋은 성과가 함께 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